그 다음에는 알파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판단 시 요부로 볼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알파 사건의 사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이라는 자가 저런 알파라는 상표를 그린 물감에 대해서 출원 등록을 했고 이게 실제로 33조 2항을 인정받아서 등록을 받은 사안입니다. 왜 33조 2항을 인정받아야 될까요? 이 알파라고 하는 거 내지는 이거를 국문으로 표기한 거 또는 이거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은 모두 뭐에 해당하나요? 이 그리스 문자 한 글자를 표기한 거기 때문에 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입니다. 모두. 그래서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자는 사용에 한 식별력을 취득을 해가지고 등록이 됐던 거죠. 거래계에서 물감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을이라고 하는 제3자가 알파 문구라고 하는 상표를 여러 가지 그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에다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들이 어떤 것이었냐? 그림 물감, 수채 물감 등등등과 같은 물감 제품에도 쓰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그림 물감 통, 목탄 연필, 수채화 접시와 같은 유사 범위의 상품에 대해서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이걸 위아래를 나눠 놓았다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거겠죠. 위의 상품은 이 자가 사용한 식별력을 취득했던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고 아랫줄에는 유사 범위의 상품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권리범위하게 심판을 청구를 했을 때 결국은 이 자가 사용하는 상표랑 등록 상표가 유사한지가 여기서 쟁점이 된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기본 원칙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상품이 동일 유사 범위까지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만족을 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를 지금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원칙이 맞아요. 근데 이 와중에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과연 이 유사 범위의 상품에 대해서까지 이 유사 상품에 대해서 알파라고 하는 상표가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요부가 돼야 이 상표랑 대비를 했을 때 유사하겠죠. 그래서 상표 유사 판단을 할 때 과연 이제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요부가 될 수 있냐, 이게 쟁점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법원이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요. 사용한 식별력 취득을 했다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실제로 그 사용한 식별력 취득을 통해서 그 사용된 상품에 관해서만 유사 판단 시 요부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즉, 이 상황에서 이 을의 표장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상품에 대해서는 요부로 기능하는 걸까요? 그림 물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위쪽 상품에 대해서는 알파가 요부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갑의 등록 상표랑 대비를 하면은 알파가 요부로 기능을 하니까 상표가 유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뭐 그림 물감통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아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림 물감이라고 하는 그 사용 상품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해서는 알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인 거고 여전히 식별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부로 기능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 을의 표장 중에 알파가 요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갑의 상표와 뭐 전체로서 대비하든 나머지를 가지고 대비하든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상표가 비유사하다라고 결과적으로 판단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권리 범위가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위쪽에 대해서는 권리 범위에 속한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에 대한 문구는 여러분들 이제 22에서 23페이지 쪽에 이제 나와 있는 문구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앞부분은 이제 조금 길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하게 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포인트가 이거죠. 사용된 상품에 관해서 요부로 보아서 상표의 유사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사용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까지 즉 동일 범위가 아닌 상품에 대해서까지 요부가 됨을 전제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옆에 기출 지문이 있네요.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용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불어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알파 판례에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문구가 되는 것이겠죠. 이 기출 지문 하나만 같이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